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12월 FOMC 파월의장 연설 있고 나서 비트코인 마이너스 4%, 10만 달러 위험하고 이더리움 3,600달러 마이너스 5%, 4,000달러 2차 돌파 시도 이후 또다시 지지라인까지 후퇴하고 있습니다. 리플, 솔라나, 도지도 마이너스 7%, 전체 코인들 하락이고요. 연준이 내년 금리 2번만 내린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환율 급등하고 업비트에서는 리플 마이너스 8%로 달러 마켓보다도 더 많이 내리면서 국내 투자자들 리플 매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분기 마이크론 반도체 어닝이 발표가 되었는데 3분기까지는 실적 비트했지만 4분기 전망은 나쁠 것이라고 가이던스 미스를 했고요. 전체 코인 주시장이 지속된 연준금리 인하로 기대치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코인 시장도 조정이 불가피해졌고요. 최소 1월까지는 비트코인 행보 가능성 있고 금리에 영향 큰 알트코인은 최소 50% 현금화하시면서 안전 마진 챙겨 두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8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조정 가능한 범위이죠. 파르장 크리스마스 전 산타가 될 줄 알고 기대감에 전체 시장 너무 많이 올랐다며 12월 들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조정 가능 범위에 진입을 했고 이번 FOMC 전망 좋았다면 추가 상승 왔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재상승 빠르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코인은 선물 시장이 있어서 11월 이후 다소 투자자들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 오더라도 숏 청산시키면서 최대한 반등 주면서 조정 올 가능성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선물 청산으로 꼬시기 상승 나온다고 올라탔다가는 손실이 더욱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월까지는 현금 버틸 수 있는 시드머니를 확보해 두셔야 되고 비트코인은 반드시 10만 달러 사수를 해줘야지 알트코인도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11월 말부터 이번 FOMC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매파적으로 연준 내년 전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주식 다 떠나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돌파를 했고요. 한국 경제가 매우 위태위태한 걸로 경제부 총리도 뉴노멀이라면서 환율 1400원대 들어도 문제없다 했지만 이제는 1500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차트에서만 봐도 1년 이상 이어오던 상승 채널 뚫고 환율 급등을 했고 2022년 코로나로 상승한 1400원 돌파 직전이고요. 전고점 넘기는 순간 1500원, 1600원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서 협상에도 부족한 마당에 계엄 발표하고 탄핵되고 있으니까 외국 자본들 진입을 못하는 거고 거기에 내년 금리 인하 전망까지 부정적이면서 미국 증시 빠지고 한국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한국 경제의 마지노선인 서울부동산도 2013년 이래 역대급 경매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10억 이하의 아파트가 많은데 자영업자, 서민 물건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불편한 현실이지만 환율 급등과 국내 경기 불안이 가속화되며 부동산 급매 투자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중산층이 못 버틴다는 걸로 코인으로 단기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늘어나겠지만 금방 빠져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이번 FOMC에서 나온 점도표만 우선적으로 보면 확실히 연준이 얼마나 돌아섰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내년 3.5%에서 3%대 금리 내리겠다는 연준위원들이 9월에 대부분 차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월 점도표에서 이렇게 4%대 유지해야 된다고 10명 이상 주장을 하고 있고요. 9월에 반반 나뉘었다면 이번에 확실히 4% 가져간다. 연준위원들 빠른 금리나 한다고 하더니 급격히 방향을 전환을 했고요. 점도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와서 이대로라면 1월에 있는 FOMC 금리 동결 확률은 100%입니다. 한 번 정한 방향성 쉽게 안 바꾸는 거죠. 거기에 2026년 내후년까지도 4%에서 3.5% 금리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당장의 금리나 꿈도 꾸지 말라는 의미가 된 거죠. 연준위원들이 자신감 있게 금리나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 경기 전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5년 미국 GDP는 2.1%로 9월 전망 2%보다 더 상승했고 실업률은 4.4%에서 4.3% 더욱 낮아지고 물가는 2.1%에서 2.5% 높아지겠지만 연준이 2% 확실히 유지할 수 있다 주장하고 있고요. 물가가 약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나 빠르게 못한다고 9월 3.4% 전망에서 3.9%로 소폭 올린 모습입니다. 9월 전망과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제는 상승하겠지만 물가가 빠르게 안 잡히기 때문에 금리나 천천히 해도 된다는 전망치를 발표를 한 거고요. 좀 더 자세히 FOMC 이후 파월의장
인터뷰를 보면 금리나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는 종료되었다. 이전처럼 금리 50bp, 25bp 매달 안 내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상황 보면서 천천히 금리 내리고 내년에 총 2번 금리만 내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월 100% 금리 동결하고 미국 경제 강하면서 침체 가능성 없기 때문에 금리 천천히 내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완화되었고 실업률 낮으면서 인플레이션율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했고요. 예상대로 물가가 안 줄어드는 걸로 PC 물가 11월, 12월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더욱이 연준과 트럼프의 힘싸움이 치열해지는데 파월장 내년 금리나 2번만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트럼프와 협상하려고 계획 중일 수가 있고요. 파월장 임기가 2026년 종료되는데 트럼프 임기 도중에 연기냐 아니면 퇴임이냐 확정 날 수 있어서 트럼프 이해 잘하고 있는 파월장 먼저 승부수를 걸었다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으로 한국 포함 글로벌 국가들에게 관세 높게 부과한다고 먼저 이야기했다가 국가 정상들 찾아오게 만들고 원만하게 협상하는 거 트럼프 매우 좋아하죠. 파월장 역시 비슷한 논리로 내년 금리 2번만 낮추겠다 했다가 트럼프 연준 의장 연임 시켜주겠다 3년이 해주겠다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3번 4번 인하시킬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파월장 연설 이후 미국 증시도 보면 폭격을 맞은 듯한 하락이 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 애플,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전체 주식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상승 잘하고 있던 테슬라 역시 마이너스 8% 빠지면서 이렇게 금리나 속도가 줄어들면 아무리 머스크가 하려는 전기차 산업 트럼프의 지원을 받더라고 해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금리나 수준이 작기 때문에 주가 상승 제한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연준과 트럼프의 힘싸움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임기 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죠. 이번 기회에 테슬라 주가 조정 온다면 저점에서 싹 쓸어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업비트 상황 보면 리플 마이너스 8%, 비트코인 마이너스 4%, 거래량은 2조 1조인데 하락할 때 이렇게 거래량 늘어난다는 것은 고래들이 리플 비트코인도 비중 조절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락 오는데도 최소 거래량은 16억, 20억으로 평소보다 1.2배 크게 증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고래들은 리플 알트코인 비중을 축소시키지만 11월, 12월 신규로 들어온 개인들은 버티기를 한다는 거고요. 이미 12월 19일로 산타렐리 기대감 적어졌고 미국 증시도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 이번에 부정적으로 말한다 해도 나스닥 미국 증시는 큰 하락 없을 거다. 조정폭 작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빠지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하락폭은 더욱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때문에 이틀 전 이야기 드린 기간 매매 현황에서도 기관들은 2주 전부터 솔라나나 바이낸스 코인, 라이트코인, 에이다 매도를 했습니다. 사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정도이고 이하의 알트코인은 비중을 확실히 줄여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알트코인 홀딩을 해야 된다, 풀매수해라 절대 이야기할 수 없겠죠. 거기에 김치 프리미엄 보면 계엄 사태 이후 마이너스 김프에서 다시 플러스 2.6%, 2.8%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거래소보다는 홀딩을 잘하고 있는 업비트로 11월 신규로 들어온 개인들 안 팔고 홀딩할 것이다, 하락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들 반대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김치 프리미엄 다시 상승한다는 것은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 좀 더 천천히 빠질 가능성 높고 이틀 3일 버티다가 계속해서 하한가 나오면 업비트 개인들도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장 방향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테더 노메스 보면 3.72% 올해 3월 찍었던 여기 라인을 쉽게 못 뚫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파란색 대시 라인까지 올랐다가 횡보해주고 그 다음 3.7% 다시 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4.6% 대시 라인까지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하락을 오겠지만 알트코인 하락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대신 이런 구간에서 현금 보유, 시드머니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대시라인 상승했을 때 저점에서 싹 쓸어 담아가지고 2월 3월 있을 부유장에 익절 현금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비록 연준이 2번 금리나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하고 미국 대통령 파워가 가장 강력한 임기 1년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파월 의장이라 해도 트럼프 말을 절대 무시만은 못할 것이다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2번 금리 인하는 파월 의장의 최소 마지노선 자존심 정도인 거고 트럼프와 협상 통해서 3번, 4번 인하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하지만 시장은 4번 이상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번 인하라는 것은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